자, 그러면 여러분들 94페이지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를 제대로 푸신 분들 혹은 못 푸신 분들은 꼭 요게 필요해. 너 뭐 구할 거냐면 집합식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걸 구할 거야. 그러니까 집합식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돼. 그럼 집합식의 원소가 누군지 말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집합식가 누군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어. 첫 번째, 집합C의 원소가 누구냐면 A 더하기 B야. 끝. A 더하기 B가 집합C의 원소입니다. 근데 A, B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 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A는 집합 A의 원소, B는 집합 B의 원소라고 써있지. 그럼 다시 말하면 집합 C의 원소는 A 집합 원소랑 B 집합 원소를 더한 값 쓰면 되는 거야. 납득이 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굴까요? 납득이 돼요? 그럼 봐봐. 우리한테 필요한 건 A와 B 더한 값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럼 A와 B 더한 값이 필요한데 A가 누구냐면 A 집합의 원소.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들은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고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B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굽니까? 집합 B의 원소 마이너스 2가 올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진짜 다 써보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는 거 없이요. 됐지? 그럼 자 A, B 더한값 써볼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면 더한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요 1, 2, 3 되겠죠? 얘네가 전부 다 뭐야? A, B 더한값이니까 집합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집합C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6개가 집합C의 원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끝. 굳이 표로 만들었습니까? 못 알아? 라고 한다면 표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면 누군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할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중복되거나 빠뜨리는 거 없이 잘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처럼 표현해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어떤 애들이 원소입니까? 얘가 A 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얘가 A 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얘도 A 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얘는 A 집합의 원소로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1은 A 집합의 원소입니까?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중괄호 친 1이 있었지. 1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받아들여? 정확하게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야. 됐음? 원소로 있는 게 누구냐면 중괄호 친 1이 원소로 있는 거야. 됐음? 그럼 다시 물어볼게. 집합 표현 맞습니까? 원소는 누구 있죠? 1, 한 개 있죠?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 볼게요. 원소 누가 있습니까? 1이 있죠? 그럼 A 집합의 원소로 1이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부분 집합입니까? 됐음? 됐어요? 넌 이거부터 봐야지. 1이 원소입니까? 왼쪽에 집합 원소 누구 있습니까? 집합입니까? 원소 누굽니까? 집합입니까? 원소 누구 있습니까? 집합입니까? 원소 누구 있습니까? 그럼 1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H집합에 원소로 1이 있습니까? 그럼 부분집합입니까? 아니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맡아야 돼 빨리. 멍 때리지 마. 지용이는 우리 반 학생이지. 용이 우리 반 학생은 아니잖아요. 중괄호 친 1이 원소인 거지 1이 원소가 아니라고. 다른 표현이잖아. 그럼 다른 거지. 맞아? 선생님 지용이나 한지용이나 똑같잖아요. 아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름이니까 그런 거고. 됐어요? 됐습니까? 지용이가 우리 반 학생인 거지. 지용이가 입고 있는 저 옷이 우리 반 학생은 아니잖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수학에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표현이 다르면 다른 거니까.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A라고 썼을 때랑 대문자 A라고 썼을 때가 같은 거야? 선생님 똑같이 A잖아요. 아니지. 대문자 쓸 때 소문자 쓸 때 다르지. 다른 표현이잖아. 마찬가지. 중괄호 1이 원소인 거지 1 자체가 원소라는 말은 없다고. 네 맘대로 망각하지 마세요. 망상하지 마세요. 됐음? 그럼 다시 기억 얘기해 볼게. 얘는 A집합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맞아 틀려? A집합의 원소로 요 모양이 있어? 얘가 원소로 있어? 여기 있잖아 원소로. 이거 원소 맞다며. 됐음? 두 번째. 이게 무슨 기호야? 부분집합 표현이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물어본 거 아니냐? 그럼 왼쪽에는 집합 표현이야. 맞아? 당연히 집합 물어보니까 집합으로 표현해야지. 원소 다 나열했네. 원소 몇 개 써있어? 한 개. 누군데? 공집합 기호가 써져 있는 거지. 맞아? 이 공집합 기호가 A집합의 원소냐? 맞잖아. 1번에서 맞다며. 그럼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네. 또 놓쳤죠? 네. 네. 말하는 건 이거지.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아 틀려? 왼쪽에 있는 집합 봐봐. 원소가 누구 있어? 1이랑 2가 원소지. 그럼 A집합의 원소로 1이 있어? 아 중괄호 1이 있잖아. 2가 있어? 중괄호 2가 있잖아. 맞아? 그럼 얘가 1하고 2가 원소인 거야? 아니네. 그럼 이거 맞아 틀려? 틀린 표현이네. 됐어요?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내 맘대로 하지 마. 대충 비슷하게 생겼네. 모르겠다. 하지 마. 그래서 계속 힘든 거야 수학이. 대충 해서. 다시 리을. 부분집합 표현이지.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인지 물어보고 있지. 왼쪽에 집합 표현 맞아? 이 집합의 원소 몇 개 있어? 2개 있어. 대답해봐. 누구랑 누군데? 저러면 안 되지. 중괄호 1이랑 중괄호 2가 있는 거지. 왜 1이랑 2인데? 대충 말하지 마. 계속 말리는 거야 니한테. 남한테 말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말리는 거야 계속. 알았죠? 내 팔 내 꼴 되는 겁니다. 신조어 배웠어요. 이거 맞지 않아? 내 팔 내 꼴. 내 팔자 내가 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해줘. 귀찮아하지 마.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면 2개야. 콤마로 구별돼. 얘하고 얘야. 중괄호 친 1하고 중괄호 친 2야. 그럼 A집합의 원소로 중괄호 친 1이랑 중괄호 친 2가 있냐고. 있네. 그럼 맞네요. 됐습니까? 해석돼요? 왜 울어? 울지 마. 긴장하세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3개가 맞네요. 됐죠? 안 어려워. 대충 하면 어려워. 감이 안 잡힐 거야. 대충 해서 그래.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요. 유제 5번, 6번이네요. 자, 5, 6번입니다. 유제 5, 6번입니다. 5, 6번, 5, 6번. 자, 5번 보시면 A집합은 원소가 X야. 누구니? 2하고 5 사이죠. 이때 이런 새끼들이 꼭 있어요.
그럼 A집합 원소 누구야? 3이랑 4요. 누가 그래요? 아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고 했지 3이랑 4라는 말은 누가 해줬어? 그럼 2.5는 안 돼? 3.1 안 돼? 4.9995는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있는 x는 다 원소라며. 근데 꼭 여기서 대고 3이랑 4요. 또 혼자만의 망상에 빠졌다고. 없는 거 만들지 마. 있는 거 그대로 봐. 투명한 눈으로 보세요.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집합 B의 원소는 누군데? A보다 크고 4A 플러스보다 작은 애. 이게 B집합 B의 원소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 말은 무슨 뜻?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수직선으로 관찰하면 A집합의 원소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애들, 얘네들이 A집합의 원소들인데 얘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포함관계 나타낸단 말이야. 됐음? A집합 원소는 누군데? A부터 누구까지? 4A 플러스 1까지잖아. 그럼 수직선에 A, B 둘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 보면서 얘기하면 되죠. 저 A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작아야 돼. 같아도 될까? 어차피 상관없죠.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마찬가지 4A 플러스 1은 5보다 커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같아도 될까? 상관없잖아. 그럼 선생님 A랑 B가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똑같아도 서로는 부분집합 관계 아니야? 맞아? 아, 나 자신은 나의 부분집합이잖아. 상관없네. 그래서 결론 A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넘어가면 여기 A는 몇이냐?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결론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겠죠. 답입니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6번입니다.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이에요. 원래 해석은 이거부터야.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고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 둘이 같은 집합이라고. 그럼 두 집합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원소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같은 집합이야. 됐음?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끝. 그럼 결론. 두 집합 A, B가 있는데 같은 거야? 그러면 원소 A 집합 두 개. B도 똑같이 두 개겠지. 그럼 A 집합에 원소 마이너스 4가 있네? 이거 집합 B한테 있어야 돼. 여기 2가 있네? 이거 집합 A한테 있어야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네. A 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인 거고 A 제곱 빼기 2A 빼기 6은 2가 되겠지. 같은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넘깁니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일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A 빼기 1, A 빼기 4가 0이죠. A는 누구? 1 또는 4. 두 번째, 2 넘깁니다. A 제곱 빼기 2A 빼기 4는 0. 이거 인수분해 돼요? 잘못 썼어요? 이거 돼요? 어떻게 되죠? 그죠? 마팔이죠. 내가 잘못 썼죠. 잘못 썼지 않았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 됐죠? 인수분해 A 빼기 4, A 플러스 2는 0. 그럼 A는 누군데? 4 또는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위에도 만족하고 밑에도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A는 누구예요? 4네요. 끝. 내가 이렇게 풀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어차피 연립방 정식인데 그냥 이거 둘이 서로 빼가지고 차수 낮춰서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푸신 분 있나요? 왜 안 됩니까? 네. 중요한 건 뭔데?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같은 집합이구나. 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하고 밑에 식도 만족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연립해서 지지고 볶는 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거 풀고 밑에 거 풀어서 공통된 애를 말하든 연립해서 서로 그냥 빼든 더하든 지지고 볶아서 계산을 하든 편하게 하십시오. 대신에 무슨 뜻인지 해석을 제대로 해주시면 돼. 계산 못한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서 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자 6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세요. 7번입니다.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8번은 괜찮아요? 네,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요. 네, 본인 계속 풀이한 거 보셔야 되겠죠? 자, 111페이지입니다. 유제 4번하고 5번입니다. 111페이지 유제 4번, 5번 두 개 보겠습니다. 자, 봐봐. 일단 유제 4번, 5번 두 문제인데 4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은 누군지 주어졌죠? 15 이하의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 두 부분 집합이 있네요. A 집합이 누구냐면 소수들의 모임이네요. 자, A 집합 원소 누군지 말해볼까? 누가 있어? 2, 3, 5, 7, 11, 13까지 소수들. 자, 집합 B는요 15의 약수들이죠. 누구요? 1, 3, 5, 15가 있겠죠. 네, 빼먹으면 섭섭하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누군지 말할 수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두 집합 A, B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A 집합이 있습니다. B 집합도 있습니다. 자, 1대 A, B의 교집합의 원소 누구 있습니까? 교집합 원소 누구 있어요? 3이랑 5가 있겠죠? 혹시 대답할 힘이 없어요? 다시 AB 교집합엔 3하고 5가 있습니다. 근데 A집합의 원소는 2, 3, 5, 7, 11, 13이니까 나머지 것들이 여기 있겠죠? 2가 여기 있을 거고 5가 여기 있을 거고 7이 여기 있을 거고 11도 있을 거고 13이 여기 있을 거야. 집합 B의 원소는 1, 3, 5, 15인데 3하고 5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 1하고 15가 여기 있을 거야. 됐죠?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는 1부터 15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이 바깥쪽에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음. A 빼기 B. 차집합이죠. 무슨 뜻입니까? A 빼기 B. 무슨 뜻입니까? A 빼기 B. 무슨 뜻입니까? A에서 B의 원소를 뺀 나머지. 됐죠? 집합 A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집합 B가 아닌 것들. 말해줘야 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외워야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뭐해? 또 까먹는 건데. 외워야 돼. 이해를 전제로 외우시면 더 빨리 잘 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 자, 다시요. 뺄셈입니다. A 빼기 B죠.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 남은 것들. 다시 말하면 집합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가 아닌 것들만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야. 같은 표현.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A 빼기 B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집합 A에서 B와 관련된 걸 뺀 남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B 빼기 A는요. 집합 B에서 A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들 얘네들만 말하는 거죠. 이 둘의 뭐야? 합집합. 다 말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1, 2, 5, 7, 11, 13, 15 원소 나열법으로 다음 집합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5번 문제. 자, 한 자리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분 집합 A 빼기 B. 그럼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고 남은 애들을 봤더니 3하고 4래. 여기 3이랑 4가 있나 봐.
B 빼기 A, 집합 B에서 A를 빼고 남은 거 봤더니 2가 있나 봐. 그 다음 전체 집합에서 얘기합니다. A의 여집합, A가 아닌 바깥 부분, B의 여집합, B가 아닌 바깥 부분, 이거를 합쳤더니 1, 2, 3, 4, 5, 9가 나왔대요. 봐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딥니까? A의 여집합, A가 아닌 이 바깥 부분들을 다 말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B의 여집합, B가 아닌 나머지 바깥 부분, 여기를 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는 뭐야? 이 둘의 합집합이니까 합쳐서 다 말해줘 인 거죠? 결과적으로 어디냐? 여기 교집합 빼고 나머지 다 말한 거네. 거기에 원소가 1, 2, 3, 4, 5, 9가 있대. 눈으로 봅시다. 2 보이죠? 3, 4 보이죠? 그럼 여기 1은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던 거였겠지? 마찬가지 이 5는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였겠지? 9는 어디 있을까? 당연히 밖에 있었겠죠? 그럼 다시 봅니다. 1, 2, 3, 4, 5. 6이 안 보이는데 6이 어디 있어? 교집합에 있겠죠, 그럼. 7 안 보였잖아. 교집합에 있었겠지. 8도 안 보였네. 교집합에 있었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뭐 구할 거야? A 여집합. A의 여집합.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밖에 부분에 있는 집합들 원소 누구 있어요? 1, 2, 5, 9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7에서 이야기합시다. 끝. 7번입니다. 유제 문제 7번. 자, 볼까요? A집합과 B집합이 쭉 나와 있는데 요 부분 차집합 표현이죠. 다시 뭐야? 집합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애들. 그게 1 혼자 있는 집합이래. 그림으로 그려볼게.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A에서 B를 뺀 남은 애들. 요 밑금친 부분에 원소가 1 혼자 있대. 그럼 봐봐. 우리가 A집합을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A집합에는 원소가 누구 있어? 1도 있고 4도 있고 A제곱 빼기 A도 있잖아. 근데 여기 B금침 영역에는 원소로 1만 있다는 얘기는 요 부분에 4가 원소로 있다는 얘기죠. 아, 여기에 4가 원소로 있네? 여기에 A제곱 빼기 A가 원소로 있네? 라는 뜻일 거야.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 4는 집합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집합 B에서 우리는 4라는 애를 원소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따라왔어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연상기호 안 돼서. 그러면 얘가 4일 수 있잖아. 첫 번째, A 빼기 3이 4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두 번째, A 플러스 1이 4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A 빼기 3이 4라면, 다시 말해서 A가 7이라면 그때 A집합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1, 4, 42. 맞죠? 집합 B를 써봅니다. 7 넣으면요. 4, 8, 6. 그럼 이때 A집합 원소 누구야? 1, 4, 42요. 집합 B는요? 4, 8, 6이요. 잠깐만. 분명히 교집합의 원소 2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누구야? 4밖에 없네? 그럼 똑같은 그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구나. 아, 이거 안 된다. A가 7일 땐 안 되나 봐. 그럼 두 번째, A 플러스 1이 4라면 A가 몇이라면? 3이라면 마찬가지 다시 A집합 씁니다. 1, 4, 6이죠. 집합 B를 씁니다. 0, 4, 6이죠. 그럼 A와 B 두의 교집합 보면 4하고 또 다른 하나 더 보이네? 오, 그러네. 그럼 같은 그림 맞겠죠? A가 몇일 때? 3일 때. 답입니다. 됐어요? 끝. 그래서 패턴이 거의 비슷해. A에 올 수 있는 값이 한 2개 정도 나오면 이 둘 다 넣어서 진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포함되는지, 문제에서 제시한 그림과 일치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7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오른쪽 가서 11번 문제죠. 11번입니다. 유제 11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옳은 것을 말해주세요. 자,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산 법칙을 이용하진 않고 바로 그림 그려서 갈 거야. 색칠 공부합니다. 자, A 집합이 있나봐. B 집합이 있나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A 빼기 B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야? A에서 B를 뺀 나머지 요 부분을 말해줘인 거죠. 얘하고 집합 B 얘네들이죠. 집합 B 이 둘의 뭔데? 합집합입니다. 그럼 색칠된 거 다 말하면 되죠? A와 B의 합집합을 말한 거죠. 그게 누구랑 같다? A랑 같다. 됐죠? 해석해야 됩니다. A와 B의 합집합은 그냥 A 말하면 되나봐. 무슨 뜻일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A랑 B가 같아도 되잖아요. 맞아. 포함한다는 얘기는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받아들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네. 그럼 문제. 항상 옳은 건 몇 번일까요? 4번이요. 교집합이 B입니다. 끝. 맞잖아. 됐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13, 14번 두 문제죠.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안 어려워요. 13번. A집합이 누구냐면 10의 약수야. 그럼 A집합 원소 누구 있니? 1, 2, 5, 10 이렇게 있겠죠? 집합 B의 원소는 4하고 9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전체 집합은요 10 이하의 자연수들 1부터 10까지의 수들이 전체 집합에 있대. 그럼 이거 그려볼게. 그려봐야지. 자, A 집합이 있을 거예요. 1, 2, 5, 10. 집합 B가 있는데 문제는 집합 A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합 B에도 있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A 집합 원소는 1, 2, 5, 10이고요. 집합 B의 원소는 4하고 9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두 집합 A, B는 서로소 관계. 교집합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이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소예요. 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문제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볼게. 요 부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집합 A에서 집합 X의 원소를 빼면 무슨 집합? 공집합. 맞아? A집합에서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을 뺐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 뺐다는 얘기지.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집합 X는 A집합의 원소 1, 2, 5, 10 얘네를 무조건 갖고 있을 거야. 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A집합에서 집합 X를 뺐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뺐거든. 됐음? 두 번째. B 빼기 X는 B입니다. 자, B 빼기 X 무슨 뜻인데? 집합 B에서 집합 X에 있는 원소를 빼자고. 그랬더니 뭐가 됐어? 그냥 B야. 무슨 말이야 이게? 집합 B에 있는 원소들 중에 집합 X와 같이 있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도 못 뺀 거야. 내가 집합 B에서 집합 X에 있는 원소를 빼려고 싹 봤는데 뺀 게 없어. 그래서 뭐야? 그냥 집합 B랑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뜻? 집합 X는 B의 원소 4하고 9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됐어요? 못 뺐으니까 4하고 9가 원소로 없는 거야. 그럼 다시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총 10개가 있는데 집합 X는 1하고
2하고 5 그리고 10은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하나 더. 4하고 9는 원소로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집합 X에는 3이 원소로 있을까 없을까? 나도 몰라. 둘 중에 한 가지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마찬가지 6, 마찬가지 7, 마찬가지 8. 그럼 결론.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나올 수 있어? 2의 4제곱. 16가지의 집합 X를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1, 2, 5, 10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서 4, 9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 바로 X가 될 수 있으니까. 납득이 돼요? 14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음. 자, 그럼 잠깐만요. A 집합이 써져 있다. 1, 3, 4, 12. B 집합도 써져 있습니다. 3, 6, 24. 공통된 원소 있죠? 3. 그쵸? 그러면 1하고 4하고 12가 여기 있을 거고 6이랑 24가 여기 있을 거고 전체 집합 안에서. 그런데 24 양의 약수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되죠? 6, 8, 12, 24였을 거야. 그럼 이 전체 집합 안에 쟤네들이 다 보여야 되네. 자, 1은 있고요. 2가 안 보이네요. 밖에 있겠죠. 3, 4, 6 보이고 8이 안 보이네요. 밖에 있었겠죠. 12 보이고 24 보이네요. 됐네. 됐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좀 볼게. 여기서부터 해석도 필요하네요. 요거 A 빼기 B.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고 남은 애들 얘네만 말하면 되죠. 그럼 A 빼기 B 이거 차집합 누군데? 1하고 4하고 12가 있는 집합이지. 얘하고 집합 X하고의 교집합을 봤더니 그게 1, 4 원소 2개 있는 집합이 됐대. 이게 무슨 말일까? 집합 X는 1과 4를 원소로 갖고 있으며 동시에 12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아. 됐음? 그래서 공통된 거 말해줘 했더니 1하고 4는 있는데 12는 없어. 그래서 1하고 4가 교집합이야 라고 말한 거지 뭘. 방학 때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B와 X의 합집합이 그냥 X래. X가 B를 포함하죠. 됐음? 그럼 잠깐만. X가 B를 포함해? 그럼 집합 B의 원소 3, 6, 24 이것도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X의 개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전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1은 반드시 원소로 4도 반드시 원소로 하지만 12는 원소로 있으면 안 되며 동시에 3도 원소로 6도 원소로 24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잖아. 그럼 2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8은 마찬가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2의 제곱계 4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하고 여기다 A를 뿅 썼음. 무슨 뜻? A 집합 원소의 개수. 됐죠? 그럼 우리 어디 말하면 되냐면 여기 A 집합 요 빗금친 영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말해주면 돼요. 다시 NB라고 하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어디 말하면 되냐면 집합 B 여기 빗금친 요 부분에 원소가 몇 개인지 세서 말해주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물어본다. A와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됐죠? A, B 교집합 원소의 개수. 그럼 어디 말하면 돼? 여기 말하면 되죠. 여기 A이면서 동시에 B인 요 빗금친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말해주면 돼요. 마찬가지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A 집합, B 집합 다 합쳐서 여기 이 전체 요 안에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이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야. 첫 번째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이렇게 하시면 돼.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세세요. 그 다음 B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세세요. 둘이 더합니다. 됐죠? 끝이에요? 아닙니다. 끝 아니에요. 봐봐. A 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여기 A 집합 여기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 세는 거야. B 집합 원소의 개수 세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 세는 거야. 그럼 이때 문제가 생겼죠? 이 부분 두 번 셌지?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돼? 한 번 빼주면 돼. 그래서 한 번 뺍니다. 둘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뺍니다. 이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임. 됐죠? 두 번째, 얘네 둘의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이항하면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A와 B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원소의 개수랑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됐죠? 안 어렵죠? 그냥 이항하면 돼요.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해야 돼요. 됐습니까? 끝. 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줘 라고 하면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B에는 몇 개인지 교집합이 몇 개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계산해 주시면 됨. 끝. 안 어렵죠? 집합이 두 개 있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집합이 세 개 있을 때도 공부한다는 거야.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C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집합이 세 개 있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때 또 물어볼 수 있죠. 이번엔 A, B, C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원소가 다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세서 말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각 영역들마다 있는 원소의 개수를 내가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이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1번, 이 영역에는 2번, 여기 3번, 여기는 4번, 여기를 5번, 여기를 6번, 여기는 7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죠? 얘가 뭐야? 이 각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번호를 매겨서 그냥 표현한 거야. 자, 그럼 A, B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말해줘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는 원소들을 싹 한 번씩 더하면 되는 거죠. 몇 개인지 세려면. 됐음?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자, A 집합 원소의 개수랑 B 집합 원소의 개수랑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 볼게. 그럼 이때 봐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봐 라고 하면 세봐 라고 하면 1, 4, 6, 7 영역을 본 거죠. 1, 4, 6, 7을 본 겁니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 2, 4, 5, 7을 본 거죠. 2, 4, 5, 7을 본 거고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세볼까 라고 하면 3, 5, 6, 7을 본 거야. 됐죠? 그럼 이거 3개 더해줘 라고 하면 이 영역들에 있는 원소들을 다 세서 더한 거라고.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여기 4가 2개 있지. 여기 5가 2개 있습니다. 6도 2개가 있죠. 7은 3개나 있어. 중복해서 센 영역들이 나온다고.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되죠. 아까처럼. 같은 곳을 2번 셌으니까 한 번 빼주면 돼. 그럼 이때 어차피 1, 2, 3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뺄 겁니다. 4가 2개 있네. 4는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빼고 싶어. 어디를 말하면 될까? 여기입니다. A와 B의 교집합. 됐음? 이거 한번 뺄게. A와 B의 교집합 한번 뺄게요. 그럼 A, B의 교집합은 4하고 7이니까 4 하나 빼고 7 하나 빼면 되겠죠?
그 다음 5가 2개 있었으니까 여기를 뺄게. 여기. 이거 누구야? BC의 교집합이죠. 또 뺄 겁니다. B하고 C의 교집합을. 그럼 5 하나 빼고 7 하나 빼니까 5 하나 빼고 7 하나 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6이 2개 있었잖아. 그럼 6은 여기 있네. 여기를 뺄게. 여기. 누구야? A랑 C의 교집합. 이것도 한번 뺄게. 그러면 6 하나 빼고 7 하나 빼니까 6 하나 빼고 7 하나 빼고. 됐죠? 그럼 다시 남은 거 누구지 봐봐. 1, 2, 3. 4가 1개, 5가 1개, 6이 1개. 근데 7이 없네? 맞아? 그럼 다시 7. 얘는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얘가 누굴까요? A이면서 동시에 B이면서 동시에 C. 이 세 개의 교집합이겠죠? 이거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 A집합, B집합, C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한 다음 AB 교집합, BC 교집합, CA 교집합을 빼주면 돼. 근데 너무 많이 뺐네? 3개의 교집합을 한번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집합이 3개 있을 때 합집합 원소의 개수 3개. 다시 2개 있을 때 별거 없어요. A랑 B 그냥 개수 둘이 더하면 돼. 중복되는 거 있었지? 한번 뺍시다. 받아들임? 그럼 만약에 이게 3개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돼. 중복되는 게 있었죠? AB의 BC의 CA의 교집합을 빼주면 돼. 너무 많이 뺐네? 3개의 교집합 한번 더합니다. 됐습니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나왔거든? 사실 이 1번 문제를 풀 때 방법이 2가지야. 우리 지난 수업 때 집합의 연산 배운 적이 있었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 결론은 그랬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였었죠. 근데 2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얘를 연산법칙으로 정리해서 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색칠하는 것도 답을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밑에 연산법칙을 이용하는 과정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그림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해서 자, 그림 그려서 한번 해결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봐주시고 납득이 됐으면 좋겠고 납득이 됐다면 교재에 있는 풀이 과정이죠. 연산법칙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림 그려서 갑니다. 자, 봐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이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A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집합 B가 있어. 이때 A, B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 선생님 서로 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그럼 이 자리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돼. 됐죠? 교집합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서로 소인 거야. 자, 그리고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A와 B가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요. 얘를 좀 복사해 놓을까 합니다. 자, 복사. 자, 그래서 복사 좀 해서 이렇게 옆에다 좀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 있고요. 그림 또 하나 딱 2개 갖고 와서 얘기해 봐야지. 이제 봐봐. 왼쪽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A와 B의 교집합. 그럼 어디야 교집합이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이게 첫 번째 교집합. 자, 2번째입니다. A하고 B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자, 합집합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야. A하고 A 칠해주세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도 다 칠해줘 인 거죠. 그럼 B의 여집합도 다시 칠할게.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끝이 아니죠. 이러고 나서 이거에 뭔데? 여집합이지. 맞아? 그럼 색칠 안 된 부분을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색칠 안 된 부분만 다시 얘기해 봅니다. 색칠 안 된 부분 어디예요? 여기네요.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럼 다시 앞에 A, B의 교집합 칠했습니다.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부정이죠? 색칠 안 된 부분을 다시 칠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 둘의 뭘 보는 거야? 합집합이죠. 맞아? 그럼 봐봐. 이 두 개 그림을 합쳐봐. 뭐가 돼? B를 칠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B입니다. 끝. 됐죠? 뭐 결합, 분배, 드모르간 다 필요 없네. 그냥 계산하면 되네. 됐습니까? 그 색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겨울에는 내가 100% 이걸로만 말했을 거야. 연산법칙 자체를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시면 됨. 자, 두 번째 요거 좀 볼게요. 다시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요. A 빼기 B입니다. A 빼기 B. A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이죠. 그럼 A에서 B 빼고 남은 건 어디? 여기죠, 여기. 여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야? 이거의 여집합이지? 그럼 요거 색칠된 거 말고 나머지를 다 말하면 되죠? 그럼 이 색칠된 거 말고 나머지 요 부분을 말해달라는 거네요. 그럼 요거 빼고서 나머지를 다 칠합니다. 됐죠? 여기. 그럼 여긴 지우면 되겠네. 안 돼, 다 지우면. 이렇게 됐죠? 뿅,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얘하고 누구? A하고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지. 그럼 얘하고 A랑 공통되게 칠해진 게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잖아. 맞아? 이 부분이 누군데? A와 B의 교집합이네요. 됐음? 됐어요? 끝. 색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색칠해서 공통된 부분 말해줘? 말해주면 돼. 색칠해서 합집합이야? 색칠된 거 다 말해줘? 하시면 돼. 아, 여집합이야? 색칠된 거 빼고 색칠 안 된 건 말해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칠해서 그림 그리기를 관찰해 봤습니다. 자,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대표 문제 2번이고요. 앞에 보실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전체 집합의 원소가 몇 개? 40개. 이게 40이라는 글자예요. 자, A 집합 원소 개수 몇 개? 17개. 이게 17인데 17 이렇게도 얘기해. 17, 17 같은 뜻이에요. 자, 집합 B의 원소 몇 개? 20개. 이거 무슨 뜻이죠? A, B의 교집합이 몇 개? 13개. 그럼 이 말이 나왔을 때 또 그림 그려봐야지. A 집합이 있습니다. B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이번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할게. 이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쓸게. 교집합이 몇 개 있다고? 13개 있다며. 그럼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죠? A와 B의 공통된 부분. 요 안에 원소가 13개 있대. 이 영역에는 13개가 있대요. 근데 A집합에는 17개가 있었다며. 근데 여기에 13개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니? 4개 들어있겠죠. 집합 B의 원소는 전체 20개 있었다며. 근데 여기 13개가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7개 들어가 있겠지. 그럼 하나 더. 하나, 둘, 셋 더하면 전체 몇 개야? 24개잖아. 근데 이 전체는 몇 개? 40개 있다며. 그럼 저 밖에는 몇 개 있는 거야? 16개가 있나 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뭐요? 요거죠. 자, 해석해 볼게. 교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그럼 동시에 됐죠? 이거지. A의 여집합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됐습니까? 됐어요?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 근데 동시에 됐음?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건 몇 개? 몇 개라는 거죠? 몇 개인데요? 16개. 됐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어? 합집합이 아닌 거 16개 같은 표현.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말씀드렸죠? 얘랑 얘랑 같은 표현이야.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그냥 해석해 보면 돼. 그림 그려서 색칠해 보면 돼. 그럼 똑같은 거 나와. 그럼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를 전개해서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봐봐. 여집합을 A에 분배하면 A의 여집합. B 분배하면 B의 여집합. 그럼 여기 합집합에다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합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뭔데? 교집합. 됐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돼. 왜 이렇게 나와요? 색칠해보면, 해석해보면 같은 뜻입니다. 됐죠?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참고로 드모르간의 법칙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 이거의 여집합, 이런 표현도 있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랑 똑같이 하나씩 분배해서 써주면 돼. A의 여집합 또는 B, 이렇게 돼요. 됐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색칠해봐. 다시 색칠해봐. 같은 거 맞나? 그래서 증명 과정은 색칠해서 같은 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 증명합니다. 됐음? 좀 잤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요. 반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32명이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E를 쓰는 학생이 25명, C를 쓰는 게 17명, C하고 E를 모두 쓰는 애가 13명이 있대. 그럼 다음 중 어느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아이 뭐 쉽지. 이 프로그램을 쓰는 학생을 A집합, C를 쓰는 애들을 B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잖아. A집합 원소가 몇 개? 25개. B집합 원소가 몇 개? 17개. 근데 여기서 말한 이 표현이 있죠. 모두 이용하는 학생. A이면서 동시에 B인 애들. 맞아? 그럼 A와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3개.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었다? 32였다. 내가 아는 거 이 정도잖아. 그러면 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순간 자동 발사해야죠. A, B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5 더하기 17에서 13을 뺀 값. 몇입니까? 29. 됐을까요? 그럼 결론. 합집합이 몇 명? 29명.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전체가 있어. A 쓰는 애들이 이만큼, B를 쓰는 애들이 이만큼, 교집합에 13명이 있대. A에는 25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미 13명이 있다고? 그럼 왼쪽에 몇 명? 12명. 집합 B는 17명인데 여기 13명이 있다고? 그럼 여기 몇 명? 4명.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더하면 몇 나옵니까? 29 나오네요. 됐죠? 근데 전체 몇 명 있어? 32명 있잖아. 그럼 여기 29명 있으니까 나머지 몇 명? 3명은 밖에 있는 거지 뭘. 그럼 얘네는 인터넷 안 하나 보지.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는 학생은 3명입니다. 받아드릴까요? 됐습니까? 자, 아까 내가 몇 문제 푼다고 그랬죠? 지금 몇 문제 풀었어요? 라스트 하나 남았죠? 밑에 있는 유제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읽어보세요. 모두 사용하는 사람의 최대값은 몇일까? 지용아 23명이래.
최대값이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래. 잘 모르겠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뜻을 잘 들어봐야 되겠지. 봐봐. 아니 텀블러 쓰는 애가 23이고 머그잔 쓰는 애가 34명이거든? 근데 둘 다 동시에 쓰는 애를 관찰했는데 그게 30명이래. 말이 돼? 아니 텀블러 쓰는 애가 23명밖에 없는데 둘 다 쓰는 놈이 30명 있대.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 맞아? 최대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23. 23밖에 없을 거야. 아, 당연하잖아. 텀블러 쓰는 사람이 23명인데 둘 다 쓰는 사람이 30명이면 그럼 뭐 7명이 더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잘못된 정보겠지 그러면. 됐음? 해서 최대값을 말해줘라고 하면 오 23이요. 됐죠? 그럼 최소는 몇일까? 왜? 그럼 몇 명이라고? 왜 그런 계산이 나와?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립니다. 어렴풋한 그 느낌을 너의 그런 감을 정확한 수치로 말해줘야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나오잖아요. 저의 감각을 대표님의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나오잖아. 정확하게 말해야 돼. 감으로 가지 마. 어차피 감은 이름이 끝나. 봐봐. A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A집합 원소가 몇 개? 23개. B라고 하겠습니다.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 34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0개인 상황입니다. 이때 모두 사용한다는 얘기는 A, B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겠네. 됐음? 이때 최대를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괜찮아? A와 B 교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어렵지 않았어. 뭐 하면 됐냐면 A집합 원소의 개수하고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비교해봐. 이 두 개 중에 작은 값 말하면 돼. 됐음? 됐어 여기까지? 아니 어떻게 텀블러 쓴 게 23명인데 30명이 둘 다 쓴다고 말을 해. 텀블러는 최대 23밖에 못 오는데. 맞아?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말하면 이게 교집합의 최대가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둘의 교집합이 23명인 거야. 이게 누군데? 텀블러. 그리고 얘를 머그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음? 그래서 머그잔, 텀블러 쓰는 모든 애들이 다 머그잔도 쓸 때야. 이게 교집합에 올 수 있는 최대값.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끝. 그래서 둘 중에 뭐야? 작은 거. 그게 교집합에 올 수 있는 최대값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최소값이 뭐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감을 수치로 바꿔야 돼. 자, 봐봐.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었죠. A와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집합 원소의 개수랑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빼면 됐죠. 누구 뺐어? 합집합 뺐죠? 맞아? 그래서 아까 이거 둘이 바꾸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 바꾸면 교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야. 맞아요? 그럼 봐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의 개수랑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돼. 그리고 나서 뺍니다. 누구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구하고 있는 거야? 최소값이 궁금했잖아. 그럼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둘이 더한 거에서 합집합이 가장 클 때를 빼면 돼. 됐음? 다시 A, B 합집합이 가장 클 때를 빼면 돼. 전체 학생 50명 중에 텀블러를 들거나 머그잔을 쓴 학생의 수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을 내가 찾아보면 돼.
몇 개일까? 됐어요? 전체 집합의 개수. 야, A, B 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셌는데 전체 학생이 50명이었거든? 근데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55명 나왔어. 말이 됨? 말이 됨? 다시 전체 집합 안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야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셌더니 55명이래. 전체가 50명인데 말이 되냐고. 됐음? 받아들여? 그럼 뭔데? 합집합이 곧 전체 집합이 될 때.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똑같을 때. 이게 뭔데? 뺄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라고. 가장 많이 빼야 최소일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합집합 원소의 최소에서 최소값은 A집합 원소의 개수랑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전체 인원을 뺐을 때 값.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몇이었어요? 둘이 더하면 57. 거기서 전체 몇 명? 50명이네. 빼면 몇인데? 최소값 7. 됐음?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기에 7명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몇 명이 있게? 여기 몇 명이 있게? 그럼 하나, 둘, 셋 더해볼게. 몇입니까? 50. 됐죠? 이 밖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럼 선생님 이거 더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거든? 써보면 돼. 그럼 야 더 작아진다고? 여기 6명이 온다고 치자. 그럼 여기 몇 명이 오는 거니? 합쳐서 23 나와야 되니까 몇 명? 17명. 됐죠? 그럼 여기 몇 명 와야 돼? 합쳐서 34가 나와야 돼. 여기 몇 명? 28명. 됐지? 그럼 야 하나 둘 셋 더해봐. 몇인데? 몇인데? 아 3개 더하면 몇인데요? 51. 아 전체 학생이 50명인데 여기랑 여기도 해서 51 나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됐음?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와 최소는 두 함수의 관계가 극단적일 때야. 아예 포함되어 있거나 이 둘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무도 없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음.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집합 원소의 최대 최소값. 무조건 어떤 문제집을 보시든 어떤 교과서를 보시든 무조건 얘는 언급이 되고 나올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자료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교집합의 최대 최소. 근데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B 합집합 원소의 최대 최소를 말해줘. 어차피 뭐야? 이 두 그림이야. 합집합의 요소는 최소값. 누굽니까? 얘예요. 이 그림이야. 됐지? 최대값은 이 그림입니다. 전체가 되면 이게 최대잖아. 됐죠? 그래서 두 그림을 가지고서 항상 얘기할 거야. 극단적인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9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음 주는 명제 계속 나가겠죠. 근데 명제가 다음 주 중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시간씩 수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고 함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생각만큼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계속 해석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해석 잘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